네, 리포트 뚜껑 열어보는 시간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정서환 아나운서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리포트를 가지고 왔을지 첫 번째 리포트부터 뚜껑 열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BGF 리테일 뚜껑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기저보다 올해 구조적 부분에 주목을 해보자라고 하며 IBK 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 22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네, BGF 리테일 최근에 주가가 좀 쉬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장에서는 소폭 강세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18만 3,30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첫 번째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 지난해 높은 기저부담은 있지만 올해 이 수요와 공급이 그래도 모두 우호적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한다라는 IBK 증권의 보고서였습니다. 그럼 먼저 지난해 실적을 그래프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일시적 마케팅 비용 집행으로 시장은 전망치는 소폭 하회했습니다. 하지만 4분기만 떼어놓고 봤을 때 기존점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4% 넘게 성장을 보이며 안정성이 돋보였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일단 올해 이렇게 BGF 리테일의 기저부담이 커진 건 지난해 이 진단 키트 판매에 따른 이례적 수익이 일부 반영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높은 영업 실적이 작년에 이미 나왔고요. 기저보다는 올해 이 구조적 이익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봐야 한다라는 투자 포인트를 제시했습니다. 일단 한마디로 구조적으로 펀더멘탈 개선, 이 실적 개선이 충분히 포인트가 있다라는 보고서 분석이었습니다. 네, 첫 번째 투자 포인트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영업 실적의 추이를 통해서 BGF 리테일의 현재 구간의 움직임 확인해 봤는데요. 지금 오늘장 나온 보고서들을 보면은 사실 기대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려되는, 그러니까 우려라기보다는 기대에 과연 이 수긍을 할까, 마저 떨어질까라는 그러한 생각도 많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보면서 BGF 리테일의 향후 전망을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올해 실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을 크게 세 가지로 꼽았습니다. 네. 첫 번째부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본부 임차 비율 증가에 따른 수수료율 상승이 기대된다라는 점이 바로 그 첫 번째였습니다. 네, 첫 번째 포인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 그대로 수수료율 상승이 기대된다는 점이었는데 그럼 관련된 점포수 그래프 함께 보도록 할게요. 그래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2019년부터 공격적으로 이 본부 임차 비중을 확대하면서 이러한 결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해 보자는 판단이었습니다. 이 가맹 수수료 그 비율 증가를 비롯해서 감가상각비 일정 부분이 마무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업이익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봤고요. 실질적인 현금 흐름을 감안했을 때도 펀더멘탈 더욱더 강화되고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이렇게 신규점, 출점 성장 여력까지 높은 기대, 그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다시 한번 포인트로 돌아가서 이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규점 출점 성장 여력과 또 하나의 큰 이유를 둔 게 바로 마진율 개선이었습니다. 이 밀키트 제품군 성장과 담배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관련된 상품별 이익 추이 그래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정 간편식 밀키트, 최근 편의점에서 정말 도시락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1인, 2인 가구 비중 확대에 따른 트래픽 증가도 되고 있고 아무래도 외식이 부담되면서 관련된 밀키트 식품군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마진율 확대를 예상할 수 있었고요. 담배 비중 감소 역시 그러한 확대를 예상할 수 있는 수치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이러한 포인트들을 두며 향후 점유율 그리고 수익성을 더욱더 증가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으며 아무래도 실적 개선은 충분히 여력이 있다라고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BGF 리테일의 투자 포인트 쭉 확인을 해봤습니다. 편의점 관련해서 불황형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여러분께 여러 차례 작년에도 소개해드렸는데요. 여전한 기대감이 있는 가운데 사실 목표 주가 22만 원은 그렇게 성에 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기록했던 고점이 21만 9천 원대였는데 요거 조금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승 여력 약 20%는 아쉽기만 한데요. 최근에 주가 움직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작년 12월이었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계속된 편의점주의 랠리 그 가운데 BGF 리테일의 주가가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22만 원 선까지 바짝 다가서는 움직임 보인 뒤로 다시금 18만 원 선까지 좀 내려왔는데요. 지금 구간에서 과연 올해에 어떠한 유의미한 부분들이 달라지는지에 따라서 목표 주가도 이 정고점을 넘어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편의점주 어떻게 보시는지에 따라서 혹은 이용을 더 많이 하는지
혹은 줄어드는지에 따라서 또 이 실적이 달라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소비 패턴을 잘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리포트 BGF 리테일 함께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리포트 뚜껑도 열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K옥션 뚜껑을 열어볼 텐데요. 네. 리딩투자증권에서 이 목표 주가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STO 미술품, 이 조각 투자 거래는 내가 최고라고 하며 이 향후에 대한 실적 개선 포인트를 STO에 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네, 제가 어떤 지인이 그 조그만 화랑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실제로 이렇게 조각 투자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조각 투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지인 이제 친구들이 5명이에요. 그럼 전화를 해서 나 이 미술 작품 산다. 10만 원씩 입금해. 이렇게 해서 조각 투자를 정말 하고 있더라고요. 조각 투자네요. 네, 근데 이게 또 아예 시스템화 된다라고 하니까 많은 우리 또 MZ세대 분들의 투자가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K옥션 주가 오늘장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현재 주가는 0.97% 소폭 상승입니다. 6,240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제 제도권 안으로 조각 투자가 들어온 거죠? 네, 맞습니다. 때문에 이 K옥션이 본업인 미술품 판매는 다소 위축되면서 저점을 지니고 있지만 이렇게 STO 시장이 본격 활성화된다라고 하면 실적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보고서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STO 시장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었던 건 그 제도권 안에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관련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STO는 이 과거 실물 증권에서 이 전자증권을 넘어서 이렇게 토큰의 형태로 거래를 하는 방법이 추가된 개념입니다. 최근 금융당국이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STO 시장 조성에 나섰는데요. 이 기존 코인보다 안정성을 높이며 이렇게 유통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권리를 도입해 대중성을 확보하겠다라는 움직임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제도화함으로써 어떤 장점이 있을지도 다음 사진을 통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마디로 이 숫자로 매기기 어려운 무형 저작권료라던가 미술품 이렇게 한우 등을 숫자로 가치를 매겨서 토큰화시켜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니까 결국 STO란 토큰 증권은 직접 발행이 가능하고요. 이 계좌 관리를 증권사에서 총량 관리를 한국예탁결제원에서 함으로써 이 기존 비트코인보다는 안전한 투자 시장으로 불려 요즘 그 매력 포인트 최근 앞서 앵커가 짚은 대로 MZ세대에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러한 STO 제도화로 K옥션이 왜 실적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지도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리 화면 통해서 볼 텐데요. 이렇게 투게더 아트 지분 취득을 했기 때문에 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라는 보고서 판단이었습니다. 이 아트 투게더가 바로 종합 아트 플랫폼인데요. 이 종합 아트 플랫폼 아트 투게더를 투게더 아트. 투게더를 운영하는 그러니까 아트 투게더를 네. 운영하는 투게더 아트의 네. 지분을 취득한 거더라고요. 이 때문에 이 투게더 아트는 국내 어렵네요. 이름이 투게더 아트 투게더가 같이 있었습니다. 네. 이 투게더 아트는 국내 이 초대형 증권사와 함께 투자계약 증권 발행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 또한 아트 투게더를 통해서 STO 합법화로 인한 미술품 투자 계약 증권 시장의 확장에 대응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본업 회복에 그 시너지 효과를 톡톡하게 볼 수 있다라며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네, 투게더 아트 투게더. 그러니까 아트 투게더라는 운영하는 그런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가 이름이 투게더 네, 아트라는 아트죠. 거죠. 뭐 중요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런 회사의 지분을 취득했다는 겁니다. 서울옥션 뭐 얘기는 많습니다. 뭐 서울옥션도 그렇고 K옥션도 그렇고 우리 시장에 상장된 미술품 관련한 기업들의 최근에 이슈는 있었지만 여전히 K옥션은 주가의 바닥권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요. 주가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의 움직임 최근에 뭐 이슈가 되긴 했지만 굉장히 바닥권에서 잠깐의 이슈 이후로 다시금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든 상황입니다. 물론 4,000원대였던 이전과 대비해서는 주가가 6,000원대까지 그 상승률을 보면은 수익률을 보면은 많이 올라갔다 싶지만 전체 주가를 보면은 여전히 바닥권이라는 점을 잊을 수가 없고요. 이 앞으로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이 가운데 있어서 관련한 아트 시장의 매출은 또 얼마나 많이 점프를 하게 될지 그 부분을 확인해 보면서 시장의 주가의 움직임도 함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리포트 뚜껑 여러분이 두 가지 종목 확인해 봤고요. 오늘도 정서환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